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 원국도 좋지 않고 그래서 부모 덕, 형제 덕, 친척 덕, 처덕, 자식 덕 정말 없지만 30년 넘어 정말 악몽 같은 운을 타고 넘어왔지만 그래도 한 번은 운이 오니 발복을 했던 어느 기막힌 남자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사주를 그림으로 묘사해 드린 다음 사주첩경에서는 이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주는 축월에 태어난 간목 일간입니다. 축월은 양력 1월입니다. 양력 1월. 이 북반구에서 살면 1월이 가장 겨울 중에 춥습니다. 즉, 땅도 얼고 하늘도 어는 계절입니다. 얼어붙어 있는 부모 자리에서 축토라는 땅에 땅도 얼은 시기에 하늘에서는 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얼어붙은 계절에 나는 간목이라는 키 작은 여린 소나무로 태어났습니다. 이 소나무가 지지에 뿌리도 없습니다. 내 앉은 자리에서는 그나마 오화라고 하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내가 이 간목이 발화를 하려고 합니다. 천간에서는 부모 자리에서는 개수라는 한겨울에 어떻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개수는 나에게 있어서 정인이 되고 육친으로는 엄마가 되고 내가 배운 것, 나의 학습한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연에서는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겨울날에 우박이 내리고 있습니다. 임수 역시 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박이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임수는 나에게 있어서 편인이 되고 나의 또 다른 배움이 되겠지만 육친으로는 나의 정인과 비슷한 나의 또 다른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앉은 자리 지지에서는 연에서 술토라고 하는 연지에서는 따뜻한 토가 들어오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편재가 되고 육친으로는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나의 재물의 창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월에서 부모 형제 궁에 이 편재와 또 다른 축토, 편재의 형제라고도 볼 수 있으니 나에게 있어서는 육친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동생, 삼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간목이라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제가 되니 나의 일이기도 하지만 재물이기도 하지만 다시 육친으로 봤을 때는 나의 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 축토와 술토가 서로가 부딪혀서 땅의 모습이 하나는 축토, 하나는 술토 모양이 서로 깨져서 틀어지는 모습입니다. 땅이 삐뚤빼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분의 시줄을 보면 간목과 똑같은 간목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궁에 나의 식구이고 식솔이기도 하겠지만 나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이 역시 뿌리가 없이 키 작은 빼빼 마른 간목이지만 이 간목이 겨울에 차가운 깊은 자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의 오화를 완전히 꺼뜨려 버리는 모습입니다. 이 오화가 꺼지는 모습입니다. 오화는 간목에게 있어서 목생화하는 상관이 되니 나의 표현, 나의 재능, 나의 기술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겨울에 키 작은 간목이 내가 배운 것을 통해서 나의 재능과 기술을 표현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사회궁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의 이 재능은 부모궁에서 이 얼음이 가득 차 있는 차가운 냉한 축토에 의해서 화가 쑥 빨려 들어가 버리고 또한 내 가정궁에 있는 이 깊은 차가운 물이 오화를 끄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이분은 따뜻한 아버지의 토마저 축술로 틀어져서 아버지의 덕이 없고 한겨울 간목이 따뜻함도 잃었는데 하늘에서는 굳은 비와 굳은 눈과 우박을 내리니 엄마의 덕도 없고 또한 나의 처가 나의 재능을 시키는 모습이니 나의 처덕도 없고 나의 가정궁에서 내가 좌우충으로 나의 삶이 깨어졌으니 가정궁도 깨어진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이분에게 자식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관이 있지도 않습니다. 관이 없는 사주에게 남자한테는 상관을 자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자식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우충, 추고, 기문 해서 결국은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운을 타야 하느냐? 많은 물을 잡아주고 토로 잡아주고 또한 이 토가 화를 받아서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토운과 따뜻한 화의 기운, 화토의 운을 타야 그나마 내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해서 내가 기술을 발휘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모습입니다. 자, 이분의 운을 봅시다. 어린 시절 갑인, 을묘, 모운이 왔습니다. 그리고 화운이 왔어도 이때는 식어버립니다. 그 뒤에 화, 화토, 토 이렇게 운이 옵니다. 자, 그럼 이 어린 시절 갑운이 왔을 때
수생목해서 나의 또 다른 엄마도, 뿌리 없는 엄마도 사라지고, 다시 수생목해서 나의 엄마 역시 사라지고, 지지로는 모군이 들어오면서 목극토 하면서 나의 아버지나 나의 삼촌들도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진운의 여자를 만났지만 결국은 여자를 만나면서 나의 상관기술은 발휘되지 못하고 결국은 화, 토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 토가 수를 잡아주고 토가 수를 막아주고 그러면서 4, 5 이러면서 조금은 살만했습니다. 미운 역시 좋을 것 같으나 처음에 축술미를 거치면서 제의 사명을 맞아 큰 수술을 했지만 오미화, 토국수 하면서 조금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다 경신운이 들어오면서 이분이 천간에 금이 들어오면서 많은 타시물을 생하게 되고 신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토생금 받은 금이 신자 수를 생하면서 화를 완전히 끄면서 이때 사망하십니다. 겨울날 온기라고는 없는 삐쩍 마른 키 작은 감목. 수가 많은 감목들은 키가 크지 못합니다. 더구나 한겨울에 수 많은 감목은 거의 키가 크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감목이 30년 넘어 온갖 가족의 흉사를 겪다가 고초를 겪다가 드디어 화운에 자기가 먹고 살만한 정도의 기틀은 마련하였습니다. 적천수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유기운 하면 필득기복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 운이 있다면 반드시 복이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주첩경에서 이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왜 이다지도 풍파가 많았더냐. 털끝 많지도 인덕이 없으니 그 어느 사람을 믿을 수 있으리. 개수 정인이 백호대살되어 그 모친님 비명 횡액이다. 편인 임수가 백호 형을 만나 그 숙모 또한 비명의 가도다. 일시가 좌우로 상충되었으니 어찌 부부 이별 면할 수 있으랴. 오중 기토 제가 탕화살에 있고 또다시 축을 만나 상천 상파다. 부부지간 불합으로 인하여 음독함이 있음을 주의하라. 자손궁에는 육충이 있으니 자손들도 모두 별거하리라. 관살금이 시지 자수에 사하여 일찍이 자손을 두기 어렵다. 생일 오화 탕화살이 축을 만나 상파가 된다. 임계 자수가 상극하여 충극하여 끓는 물에 대어 흉터 있다. 자, 여기서 팁. 여러분, 일시지가 서로 상충하면 거의 대부분 부부궁 깨어집니다. 이것은 좌우충만이 아니고 인신충, 사해충, 묘의충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듣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